네, 오늘장 이슈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장 랭킹 5 시간이고요. 오늘 목요일이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슈 5개 저희 뽑아봤습니다. 하나씩 열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악재는 지난 건가? 여기에서 출발한 물음표. 키워드는 2차 전지주입니다. 저희 오늘 2차 전지 큰 종목부터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네. 오전부터 강하고 오후에 한층 더 강해지는 모습인데 이제 오버행 이슈는 다 해소.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큰 종목도 움직일 준비가 단단히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엄청 세네요. 오늘 엄청 강하죠? 네,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네. 예, 일단 불확실성 좀 해소되면은 어차피 하반기에도 성장을 예고한 거 좀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서 노려봤는데 네. 오히려 다 이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가더라고요. 역시나. 네. 아유, 그런데 진짜 네. 41만 원 선이고요. 네. 사실 저는 놀란 게 증권사 호평이 항상 쏟아지는 시기가 LG솔루션에 있더라고요. 그때가 시세가 좀 나는 구간이라서 이때 주목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불안했거든요. 아, 다들 좋다고 하게 되면 네. 요것도 물량 나올 거를 미리 밖에 좀 꼭 이런 표현도 안 좋죠. 예, 이렇게 좀 다 하는 게 아닌가. 그러게 않을까 싶어서 좀 약간 좀 조심스럽게 봤는데 또 그렇게 보면은 반대로 어디에 맞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이게 시작이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짝에 이걸 오버행 이슈 털었다는 한 가지 이슈만으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의문이에요. 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LG화학은 당연히 안 털겠죠. 네. 털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리 안 하고 그냥 가져갈 거고. 거기다 기관들도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다가 요즘 보니까 물량을 내놓으면 외국인들이 다 살 것 같아요. 이게 삼성전자도 비슷한 패턴인 것 같은데 네. 개인분들이 많이 이제 파는 시점에 그 물량을 많이 잡아서 보유를 하시는 패턴이더라고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보면 LG에너지솔루션에 만약에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유통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런 뭐 996만 주 이런 쪽으로 시장에 물량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유통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어떤 외국인 입장에서 그랬었죠. 사고 싶은데 못 샀던 쪽이 오히려 들어온다라는 네. 쪽에 약간 호재성으로 인식을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이제 이 정도 위상이게 되면 당연히 MSCI 진입이 들어가겠죠. 그럼 그때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유통 물량 나오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살려고 하는 외국인들의 어떤 인덱스 추종 자금들도 여기에 같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니까 이런 얘기들이죠. 네, 올라가니까 좋긴 한데 네. 그러면 지금 네. 올라갈 그 재료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 안에 LG 화학도 비슷하게 지금 단단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둘을 비슷하게 조금 선택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LG화학은 어차피 네. 지금 앞으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 비중이 있고 2차 전지 소재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석유화학 쪽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아마 이번에 나왔던 실적에서도 그 얘기 나왔습니다. 네. 석유화학 섹터는 여전히 수요에 대한 위축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자신을 못한다. 버트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제일 중요하죠. 네. 근데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지금까지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아직 가려면 멀었구나 싶었는데 네. LG화학에서 이번에 IR 한 걸 딱 보게 되면은 하반기에 잘하면 석유화학 매출 비중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얘기가 달라지죠. 그럼 이제 석유화학 종목이 아니에요. 네.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인이 돼서 그만큼의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약간 내재화하는 분위기죠. 네네. LG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갈 거 우리가 이제 같이 보내주고 네. 거기다가 이제 나머지 뭐 소재 업체들 쭉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혹시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보완적인 성격 쪽으로 봤다고 하게 되면 약간 이제 좀 주도해서 그와 함께 들어가는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LG화학의 재평가가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매출 구조가 바뀐다라고 네. 하게 되면 LG화학을 다시 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전에 석유화학이 아니라 2차 전지 쪽으로 지금은 눈길을 달리해서 봐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네. 사실 LG화학과 같은 경우는 GM과의 이슈도 있었잖아요. 네. 저는 이게 또 오늘 또 나왔길래 여쭤보려고 합니다. 포스코 케미칼과 GM 14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 공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여기도 그러니까 GM발 모멘텀을 지금 받는 구간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LG 화학은 이 이슈에서 조금 더 본다고 하면 포스코 케미칼도 비슷하게 봐야 되나요? 네, 아침에 이 뉴스 나오고
어머 이건 사야 돼 이런 분위기. 예, 바로 공시 나오자마자 샀으면 이런 분위기였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매출액의 600 몇 프로 정도 될 정도로 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소재업체 쪽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장기 계약 그리고 또 대규모 계약입니다. 이 정도면 장기 계약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도 장기에 뭐 한번 그러니까 일시로 내보내고 네네. 끝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게다가 또 GM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또 대기하고 있는 게 이번에 미국의 BBB 법안 관련된 쪽에서 약간 위축은 됐다고 하더라도 일단 자동차 보조금 관련돼서 7,500달러 이상으로 이제 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좀 조맨친 상원 의원이죠. 네네. 이분 좀 잘 맨친 구슬려서 의원이 키를 가지고 있군요. 맨친 형 네. 좀 하자 이렇게 해서 네.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GM 또 이렇게 연결되는 이제 확대로 이제 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못 받는 쪽에 변화가 나왔을 때 좀 네.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쪽도 이제 약간 같이 끌고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이번 계약권은 상당히 좋은 거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쪽에서 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규모는 규모겠지만 장기적인 계약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는 다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차 전지 좀 정리를 할게요. 물량에 대한 이슈를 많이 던 상황, 그리고 연이어서 GM 관련 수주 모멘텀이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2차 전지 가기 시작했는데 이 가는 탄력이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전반적으로 대표님 봐도 될까요? 쉬었다 계속 가고 또 쉬었다 계속 가고 네. 하게 되면은 여전히 시장에 관심 갖고 주도 섹터에 가까운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체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요즘에 보게 되면 또 약간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좀 소외됐다가 이제 막 움직이는 섹터들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갖자는 쪽에서 계속 안에 순환매가 돌아간다라고 보게 되면 그 중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동원 시스템즈 같은 거 약간 이제 캔 업체들이 약간 조정이 나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각은 계속 받을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E&D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또 전구체 관련돼서 이제 양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오늘 보니까 캠트로스 이것도 주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외받은 종목들의 키 맞추기를 지금은 기대해야 되는 장이다라고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계속 발굴, 캐내야죠. 계속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 하지만 2차 전지 전체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는 구간이라고 정리를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연결고리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하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쪽이죠. 바로 폐배터리 관련주. 자, 석일하이텍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은 인기가 정말 많았잖아요, 대표님. 네. 따상은 실패했지만 뭐 시총이 이제 1조 규모라고 한다면 냉철하게 봐도 이 정도면 성공적인 첫날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은 회사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분위기가 아닌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보유하신 분들에는 아무 위로가 안 됩니다. 지금 주가가 따상으로 딱 지켜서 그렇죠. 거기서 유지하고 야 그렇게 경쟁률 높게 받았으니까 그냥 유지하고 내일 한 번 더 상한가 뭐 이렇게 누리셨을 것 맞아요, 같은데 네. 시장은 참 냉정하네요. 너무 야속하기도 하고 네. 시초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99,900원. 이게 10만 원 선에 대한 저항이 강한 종목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10만 원 돌파 안 하려고 거기다 누가 무지장 갖다 내고 거기서 딱 하고 이제 매도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주가가 회복을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 좋고 성장한다. 네. 뭐 이거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 다 좋은데 지금 연간 영업이 올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보게 되면 400억 가까이, 400억에서 500억 사이 정도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기대감은 높지만 시총이 1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비싸긴 비싼데 성장만 보고 갈 것이냐, 아니면 좀 기다려 갈 것이냐. 근데 여기서 딱 보다 보니까 뒤에 대기하고 있는 세비캣, 네. 세비텍인가요? 네. 헛갈리네요. 그러니까 맞아, 세비텍 맞아요. 네, 형 같이 가 그러면서 이번에 여기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여기도 뭐 거의 석유라이텍만큼이나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뒤에 또 들어오는데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 밸류라 이렇게 또 고민스러우기 시작하는 거죠.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회사가 이제 라인 증설하고 해서 이제 계속 실적은 좋아질 걸로 보는데 본격적인 실적의 레벨업은 지금보다 2차 전지 지금 증설하는 것보다 다음 국면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전기차들이 막 굴러가서 더 좋아지기 시작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좀 수명 연한이 다 됐을 때 앞으로 5년 7년 뒤라는 얘기겠죠. 그때 또 폭발하기 시작하는 폐배터리 성장을 봤을 땐 지금은 당장 여기에 이런 고밸류를 줘도 되냐 이런 쪽이다 보니까 네네. 고민스러운 거죠 지금. 성일하이텍이고 아까 세빛캠이었네요. 세빛캠. 네네. 캠.
이름이 네, 어렵죠. 요즘 맞아요. 네. 어려워요. 왔다 갔다 그러면 합니다. 예. 저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성장성이 미래에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 성장성을 미리 사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성일 하이텍을 기다려볼까? 나중에 세비캠까지 들어올 때 기다려볼까? 아니면 보유자분들, 영화테크, 지금 MPC 떨어져서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이걸 기회로 삼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입니다. 네. 페베터리 꼭 지금 보유를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어느 쪽을 가장 눈여겨보세요? 네, 첫째로 성일 하이텍 들어오기 전에 움직였던 나머지 종목들 있죠. 뭐 폐배터리 관련주라고 하는 네. 종목은 폐배터리 관련주에 요만큼 무늬만 들어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런 건 테마주라고만 생각하시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오전에 못 파셨으면 지금이라도 보유자분들은 좀 비중 줄이셔야 되나요? 네, 줄이시거나 반등할 때 좀 네네.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돈 되는 시장 대기업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네. 그러니까 즉 어차피 시장이 이쪽 중심으로도 계속 현대기아차가 잘 나가게 되면 현대기아 계열사와 함께 또 수직 계열을 하려고 시도를 하겠죠. 네. 그럼 거기에 가장 해당되는 회사 현대글로비스. 예. 이 폐배터리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유권이 네. 회사에 있으면 이제 현대차 그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걸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 또 이제 운송을 담당하다 보니까 네네. 가서 자동차 또 폐기된 거 회수하고 운송하다 보면은 아니 그냥 이거 우리가 알아서 할게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중심축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서 대응하는 게 더 맞다 그러면은 자리 봐서 현대글로비스를 중심으로 또 재편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관심 가져볼 만한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고요. 저희 다음 이슈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다음 이슈는 나스닥 훈풍의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많고 있는 IT 부품 쪽 보도록 할게요. 아마 실적과 나스닥이라는 두 키워드를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떠오르시는 종목은 아마 LG 이날에 에너텍일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대감이 높았지만 좀 조정을 받기도 했었잖아요. 네.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만할까요? 애플 관련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강하더라고요. 네, 어제 LG노텍 실적 잘 나오다 보니까 같이 기분은 좋은 상황들이고요. 네. 하지만 패턴은 실적 나오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나오면은 저 보세요. 저 무슨 모자 쓰고 있죠? 그러게요. 윗꼬리가 많이 달렸네요. 네. 실적 좋은 걸 좋다고 표현 못하는 이런 아주 터프한 시장. 저희가 이런 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기회로 활용을 할 만도 해서 저희가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실적이라는 이슈를 대표님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 또 하나 관문이 내일 애플 실적 발표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내일 애플 실적 발표 보고 뭐 어떻게 움직이자라는 쪽에서 일단 경계감 때문에 약간 물량은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애플 실적과 관련돼서 일단 부진할 수 있습니다. 애플 실적은. 근데 네. 코멘트가 이거 우리가 한 5월 달 정도 좀 미스했는데 뭐 연간 실적으로 아무 이상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보게 되면은 컨퍼런스 콜이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서 하반기는 그 이상으로 잘 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또 애플의 변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네. 뭐 이거는 물론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일까지 연장되는 부분까지 확인하자라는 쪽이고 게다가 이번에 실적 발표했을 때 우리나라의 IT 부품이라고 하는 대장주 LG노텍, 삼성전기 모두 다 괜찮았습니다. 맞아요. 좋았어요. IT 경기가 아무리 좀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우려감에 또 하반기 뭐 피크아웃 뭐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하더라도 괜찮았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기점으로는 너무 또 실망을 가질 필요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계속 일단 확인할 건 필요한데 그렇게 됐을 때 또 하나 기대감은 애플이 끌고 가는 또 AR, VR 기기 관련된 쪽 네. 이런 쪽과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하나의 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서 네. 아직 또 개별적인 모멘텀 쪽으로 또 가져가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또 삼성전기, LG노텍이 공통으로 하는 거는 기판 쪽이죠. 네네. 그쪽 계속 증설하고 있고 그러면 증설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쪽이 또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도 솔더볼 네. 밑에 들어가는 납땜입니다. 예, 이런 거에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렌텍 네네. 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배터리 팩과 관련된 쪽에서 확장성은 계속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 쪽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사실 갤럭시 쪽에서도 삼성 쪽에서도 다음 달 10일에 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는데 네. 이에 따른 모멘텀을 가지고 서서히 관련주 지금 모아가는 거는 요즘 시장 봤을 때 어려운 전략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관련된 종목들 보게 되면은
다 아시죠? 뭐 KH 바텍부터 파인테크닉스만 조금 약하고요. 나머지 뭐 세경 하이텍 그리고 또 최근에 아모그린텍 이것도 같이 네네. 또 주가가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은 항상 공개 전까지 강하죠. 그거를 기억을 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시장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뉴스에 저희는 팔아야 된다. 네, 방어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가는 대로 두고 또 움직였다가 고맘쯤 돼서 주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일단 또 나와야 되는 게 현실이 아닐까. 그런 쪽도 짧게. 네, 항상 사람이 한국 시장에 많이 이제 접하다 보면 방어적으로 됩니다. 맞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요즘은 돌다리가 약할 수 있으니까 체크가 여러 번 필요하니까요. 이 점도 네.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 다음 이슈 볼 텐데요. 이 이슈는 간략하게만 볼게요. 자,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성장 섹터가 오전에는 그래도 선전을 해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약해지고 있어요. 목요일마다 이 질문을 또 드리는 것 같은데 약속했던 대로 제가 메모를 해놨거든요. 오늘 성장주 섹터 내에서 다음 주 실적 발표 나오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오늘 흐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대표님 오전에 시세가 강하다고 한다면 그걸 좀 활용하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궁금한데요. 네. 혹시 앵커님 네이버나 카카오 갖고 계신 거죠? 저요? 저는 어떤 종목도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하면 12번째거든요. 제가 네이버 카카오. 세셨어요? 예. 아니, 이 이슈 뽑을 때 유난히 또 강하고 예. 금리 인상 이슈가 있다 보니까 많이들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40.0%. 예. 그러니까 항상 패턴이 그렇더라고요. 보면은 오전에 강하고 오후에 보면 좀 힘이 쭉 빠지고. 오늘도 그래요. 네. 그래서 저 이슈 다룰 때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슈 다룰 때 네. 그냥 관망하셨다가 한 번 더 흘리면은 사시고 저 이슈 할 때 좀 파시고 뭐 이런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전장을 좀 활용하는 단기적인 전략도 활용할 만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일단 뭐 금리 인하 얘기는 이건 잊으세요. 뭐 아직 금리가 어떻게 될지 또 물가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 가는지 이거에 따라서 뭐 나스닥 기술주가 강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만큼 많이 빠졌다가 안정이 들어오는 구간 쪽에서 나오는 변화다 정도로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성장주는 그냥 지금 눈높이에 맞는 실적 보여주나가 이제 가장 관건이겠죠. 눈높이는 최근에 많이 낮아지긴 했어요. 많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많이 낮아진 거 가지고 선전해도 그날 보면 또 음봉 나올 텐데요.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지금 실적 네. 잘 나와도 이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그 부분까지 확인하면서 장기적인 시계열로 보게 되면 일단 이제 낮아진 눈높이와 그동안 낮아진 밸류 이걸 같이 이제 혼합해서 움직이는 단계인데 당장은 주가의 흐름들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이러다가 한 단계 레벨업 되면 항상 드린 얘기지만 일단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사는 국면들 만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 싶어서 지금은 뭐 액션을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관망해야 되는 자리로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합니다. 미국 인프라 법안 통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 시장 확대에 대한 이걸 호재로 볼 수 있는지 악재로 봐야 되는지는 질문을 드려야겠지만 여러 가지 재료가 맞물린 가운데 오늘 오전부터 풍력주에 대한 시세도 나오고요. 네. 조금 전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솔루션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좀 상승폭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오늘 신재생 에너지의 전반적인 강세 가장 큰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한번 좀 조정을 받았었고 네. 게다가 또 최근에 일단 먼저 유가가 올랐죠. 맞아요. 유가가 올라야 어떻게 보면 오를 수밖에 없는 섹터고 네, 그래야 이제 대체적인 관점 쪽에서 네. 계속 또 관심이 높아지는 거고 게다가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전히 지금 딱 그렇죠. 에너지 찾을 때 지금 한계는 있어 보이고 그럼 신재생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이게 그러면 추세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관심이 한 번씩 쏠릴 때마다 움직이는 한계는 있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앞서 잠깐 말씀했던 BBB 법안이라든가 네.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서 지원이 가겠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움직이는 이런 한계가 있다 보게 되면 네네. 중요한 거는 앞으로 가는 건 다 맞습니다. 네. 이런 쪽도 그렇고 원전 쪽도 그렇고 모든 에너지 쪽이 다 진행이 되는 건 맞는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움직인다는 한계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되 네. 태양광은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거는 거의 중국이 다 꽉 잡고 있는 산업입니다. 거기서 중국이 밖으로 못 나오게 되면 이제 OCI가 약간 좀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쪽인데 네. 거기다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과 관련된 쪽은 또 OCI도 중국산과 같이 그렇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또 체크할 게 많아요. 좀 어렵네요. 네, 그래서 OCI는 지금 실적 하나만 가지고는 뭘 할 거 없이 그래도 꾸준한 성과인데 네. 그거에 비해서는 중국 업체들의 어차피 지금 주류는 이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은 좀 위축되는 것 같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제한을 받는다.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한화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이 셀 모듈 만드는 업체가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 훨씬 더 이익이 높아지겠죠. 원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쪽이 더 변화가 나오는 게 이런 현상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풍력 쪽이 좀 더 깔끔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아, 그래서 오늘 풍력주가 좀 시세가 유지가 되는 걸까요? 네, 그리고 이쪽은 그래도 중국의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게 네. 그래도 풍력 쪽 보게 되면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 뭐 핵심적인 기술 관련된 쪽은 조금 떨어진 뭐 터빈이 움직여서 나오는 뭐 전기 집중되는 이런 네. 에너지 쪽을 직접 담당하는 쪽은 아직 뭐 유럽 업체들이 더 강하죠. 그런데 네. 지금 그래도 플랜트를 건설하다 보니까 하부 구조물 또 철강 쪽도 네. 강하다 보니까 이런 플랜트와 관련된 쪽에서는 좀 강점이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풍력 쪽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네.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둘 다 비슷하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들어가는 건 맞는데 에너지가 관심이 높아서 들어가는 건 맞는데 이게 이슈가 나올 때와 아닐 때가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슈 강할 때는 개인적으로 팔자. 그리고 또 이슈가 또 쑥 들어갈 때는 또 조용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그때는 사자. 아하.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주를 포트에 꼭 담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네. 태양광, 뭐 풍력 이렇게 쏠리는 것보다 약간 공동 분모로 들어갈 수 있는 업체를 보는 게 조금 더 지금은 좀 방어적이고 안전한 선택이 될까요? 네, 그래서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 키우면은 그거 가지고도 다 연결시켜서 네. 뭐 변압기, 뭐 어떤 송배전기 네네. 이런 쪽도 다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뭐 현대 일렉트릭 여전히 관점은 유효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여전히 원자력도 관심이 높습니다. 원자력도 LNG 복합 화력 발전 네. 거기에 강자 열배열 회수 보일러의 강자 BHI 이런 것도 같이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관심 주셨고요. 저희 오늘 5가지 이슈 쭉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 안에서 원픽 골라서 추가적인 전략 저희 꾸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강하게 말씀해 주신 종목들이 제 기억으로는 꽤 많아요. 어디에서 원픽을 좀 선정하셨을까요? 다 까먹었는데요. 아유, 그러면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예, 기억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마지막 여기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BHI가 그나마 원자력이나 LNG, 그러니까 지금 그린 텍스노미에 다 포함된 쪽이죠. 그래서 이쪽이 제일 낫겠다고 싶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동향을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가격대 적어도 7,500원대 밑에서 공략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그래도 10,000원대, 그리고 또 손절가는 6,9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원픽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